오래전 인류에게 바다는 미지의 영역이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들은 바닷속에 괴물이 산다고 여겨 뱃사람이 되는 것에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전설 속에 존재하는 여러 해양 괴물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우미보즈는 일본 전설에 등장하는 해양 괴물로 이름은 문자 그대로 바다 승려를 의미합니다. 우미보즈는 일본의 다양한 민담과 전설에서 등장하며 특히 바다에서 항해 중인 선원들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 공포를 일으키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 외모와 행동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매우 거대한 크기와 인간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미보즈는 잔잔한 바다에 예고 없이 나타나며 배 위에 떠오른 뒤 배를 전복시키거나 부수려 합니다. 배가 작은 경우 우미보즈는 단번에 배를 뒤집어 버린다고 전해집니다. 그 때문에 선원들에게 우미보즈는 불길한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그들이 나타나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말을 아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우미보즈는 주로 바다에 평온이 깨어질 때 나타나며 사람들에게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우미보즈가 등장하면 배를 침몰시키기 전에 선원들에게 큰 술통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선원들이 술통을 제공하면 우미보즈는 그 술통을 채워 물을 부어 배를 가라앉히려 한다고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선원들은 술통에 구멍을 내어 우미보즈가 물을 부을 수 없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미보즈의 기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전설이 바다에서의 위험과 자연의 힘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변화와 항해 중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자주 동반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미보즈와 같은 신화적인 존재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미보즈는 일본의 다양한 해양 신화나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해상 생활을 해온 일본인들에게 바다의 위험과 그에 대한 경외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카리부디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강력하고 위험한 바다 괴물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켜 항해하는 배를 삼키거나 파괴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특히 좁은 해협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그리스 신화에서 많은 해상모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카리부디스는 해양의 신 포세이돈과 가이아의 딸로 바다의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힘을 상징합니다. 카리부디스는 원래 여신이었으나 제우스의 예벌을 받아 괴물로 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화에 따르면 카리부디스는 포세이돈이 바다를 확장하려고 대지를 삼키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탐욕스러워 제우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에 제우스는 카리부디스를 소용돌이를 만드는 괴물로 변형시켜 바다에 갇혀 끊임없이 물을 마시고 토하도록 했습니다. 카리부디스는 하루에 3번씩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삼키고 다시 토해내는 과정을 반복하며 이로 인해 생긴 거대한 소용돌이는 근처를 지나가는 배들을 빨아들여 파괴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카리부디스는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사이의 좁은 해협인 메시나 해협에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해협은 실제로 매우 위험한 항로로 여겨졌으며 역사적으로도 소용돌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리부디스는 바다의 자연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이 항해하던 시대에는 바다가 매우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장소였으며 소용돌이와 같은 자연 현상은 신화 속 괴물과 연관되어 설명되었습니다. 카리부디스는 이러한 바다의 무자비한 힘을 의인화한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카리부디스는 여러 문학 작품과 영화, 게임에서 여전히 자주 등장하며 바다의 위험성과 인간의 무력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레비아탄은 히브리 성경과 여러 고대 전승에서 등장하는 거대한 해양 괴물로 바다와 혼돈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주로 거대한 뱀이나 용으로 묘사되며 기독교와 유대교를 포함한 다양한 신화와 전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레비아탄은 매우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괴물로 묘사되며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레비아탄은
독특한 비늘을 가진 거대한 바다 괴물로 불을 내뿜는 입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존재로 설명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강력한 피조물 중 하나로 여겨지며 인간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비아탄은 대중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영화나 소설, 비디오 게임에서 강력하고 파괴적인 바다 괴물로 등장합니다. 레비아탄은 종교적 맥락에서는 인간의 한계와 신의 능력을 상징하며 문학과 철학에서는 강력한 권력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됩니다. 크라켄은 북유럽 신화와 전설에서 등장하는 거대한 해양 괴물로 주로 노르웨이와 그린란드 인근 해역에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라켄은 거대한 문어 또는 오징어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며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를 공격하고 삼켜버리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전해집니다. 크라켄의 기원은 스칸디나비아 전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기 이야기에서 크라켄은 바다 속에 잠들어 있다가 배가 근처를 지날 때 갑자기 나타나서 배를 집어삼키거나 거대한 촉수로 배를 둘러싸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이 괴물은 특히 거대한 크기 때문에 무섭고 그가 움직일 때 바다에 소용돌이를 일으켜 해류를 바꾸고 심지어 작은 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크라켄이라는 이름은 고대 노르웨이어에서 병든 동물이나 기이한 생물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이름이 주는 의미는 크라켄이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크라켄은 일반적으로 거대한 문어 또는 오징어처럼 묘사되며 길이가 수백 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켄 전설은 고대 항해자들의 실제 경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 전설이 대왕오징어나 초대형 문어와 같은 실제 생명체에 대한 목격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라켄의 전설은 과학적 관심을 끌었으며 현대의 연구자들은 대왕오징어와 같은 심해 생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설의 근거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왕오징어의 존재가 증명된 후 크라켄 전설은 실제 알 수 있는 생물에서 유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신화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크라켄은 북유럽 전설에서 유래한 상상 속의 해양 괴물이지만 실제로는 대왕오징어와 같은 심해 생명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켄은 바다의 미스터리와 위험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로 남아있으며 오늘날에도 문학이나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매체에서 예욕적인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블룹은 1997년 미국 해양대기청이 남태평양에서 기록한 미스터리한 초저주파 소리로 일종의 해양 소리 현상입니다. 이 소리는 매우 크고 강력했으며 남극 대륙 서쪽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되었습니다. 블룹은 짧은 시간 동안 매우 낮은 주파수로 방출되었으며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거대한 해양 생물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블룹의 소리를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블룹은 주파수가 매우 낮고 소리가 강력하며 몇 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다른 해양 소리와는 구별되었고 심지어 가장 큰 고래가 내는 소리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넓은 범위에서 감지되었습니다. 블룹 소리는 남태평양의 깊은 바다, 남극 대륙 서쪽 근처에서 감지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해양 탐사가 미흡한 미지의 깊은 바다이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이 소리가 미지의 거대 생명체, 즉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대형 해양 괴물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는 이 소리를 상상 속의 해양 생명체인 크툴루와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이는 H.P. 러브크래프트가 창조한 소설 속의 초자연적 괴물인데 소리의 위치가 러브크래프트의 소설 속 설정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블룹 소리가 빙하의 균열 또는 이동으로 인한 자연현상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소리가 발견되었을 때는 미지의 생명체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며 많은 관심을 끌었고 거대한 해양 생명체가 등장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 거대한 해양 생물을 묘사하며 여전히 블룹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블룹이 녹음된 지역이 남극과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의문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리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라탄은 중세 이슬람과 페르시아의 신화에 등장하는 거대한 해양 생명체로 주로 거북 또는 고래의 형태로 묘사됩니다. 자라탄은 그 크기가 너무 거대해 때로는 선원들이 이 생물을 섬으로 착각하고 그 위에서 생활하거나 불을 피우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자라탄이 물속으로 잠기거나 움직일 때 선원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섬이 아닌 거대한 생물 위에 있었음을 깨닫고 급히 탈출하려 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라탄은 보통 자신의 몸 위에 사람이나 배가 올라오면 곧 물속으로 잠겨버립니다. 자라탄의 등은 해조류나 흙이 덮여 있어 선원들이 이것을 생물의 몸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후에 중세 유럽에서도 알려지게 되어 비슷한 해양 괴물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슬람의 해양 문헌에서는 자라탄이 신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신비한 생명체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자라탄은 바다의 신비로움과 위험을 상징하는 존재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경외감과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섬으로 착각될 만큼 거대한 생명체라는 설정은 인간이 자연의 힘을 잘못 이해할 때 겪는 위기를 나타내며 자연의 압도적인 규모와 위험성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라탄의 전설은 아마도 실제로 존재하는 대형 바다 생물 또는 산호초나 암초를 선원들이 착각하여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대 항해자들은 대양에서 섬처럼 보이는 대형 바다 거북이나 고래를 쉽게 착각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전설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르문간드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거대한 배 또는 해룡으로 세계뱀이라고도 불립니다. 요르문간드는 신들의 왕 오딘과 거인족 사이의 주요 갈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특히 라그나로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로키의 자식 중 하나로 북유럽 신화의 중요한 괴물입니다. 요르문간드는 악신 로키와 거인족인 앙그르보다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식 중 하나입니다. 그의 형제는 펠리르라는 거대한 늑대와 헬이라는 죽음의 여신입니다. 로키의 자식들 모두 신들에게 이협이 되는 존재로 여겨졌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억제되었습니다. 요르문간드는 바다에 던져졌고 거기서 거대한 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요르문간드는 바다에 던져진 뒤 미드가르드의 바다를 둘러싸고 꼬리를 물 만큼 거대하게 자랐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미드가르드 뱀이라고도 불립니다. 요르문간드는 바다 깊숙이 몸을 숨기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간과 신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요르문간드는 신화에서 혼돈과 파괴의 상징으로 그의 거대한 크기와 바다를 둘러싼 존재로서 자연의 위협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그는 인간 세계를 둘러싼 존재로서 언제든지 자연의 힘이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상징합니다. 요르문간드는 오늘날에도 많은 문학, 예술, 대중문화에서 자주 언급되는 존재입니다. 특히 북유럽 신화가 등장하는 소설이나 영화, 비디오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종종 거대한 뱀이나 해룡의 형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